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하고 군무원이죠. 군무원 자동차 정비. 군무원이 빠졌네요. 자, 군무원 자동차 정비 가지고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자, 차량에서는 이 군무원 자동차 정비를 시험 보는 곳이 어디냐 하면 차량에서 5급, 7급, 9급 보자. 9급 보는 사람이 제일 낮고 7급 보는 사람이 좀 위고 5급은 더 위죠. 시험 과목은 다른 과목은 여러 개 있어. 그 다른 과목은 전부 에듀피디에 있다고 뽑습니다. 뭐 다른 데 가서 정보 찾을 필요 없지. 여기가 제일 많아요. 저도 여기서 정보를 찾습니다. 근데 잘 모르겠다. 내가 지금 차량을 본다. 전차를 본다. 항공에서 항공 지원을 본다. 잘 모르면 에듀피디에다 전화를 거시면 됩니다. 전화 걸면 여기 상담하시는 분이 아주 친절하게 답변을 다 해드리더라고. 뭐 접수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정보를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군무원의 자동차 정비를 이제 시작하는데 시험 과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험 보는 데가 차량직, 또 전차직, 또 항공지원직입니다. 항공지원은 자동차가 하는 거지. 그래서 5급, 7급, 9급, 전차도 5급, 7급, 9급입니다. 항공지원은 5급, 7급은 자동차 정비와 자동차 공학이 들어가. 그 다음 9급은 자동차 정비만 시험을 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이 책은 도서출판 한필에서 나온 거로 합니다. 자, 한필에서 자동차 정비 및 자동차 정비 및 자동차 공학 요 책이죠. 요걸로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질문 사항이 나오는 수가 있어. 어떤 질문 사항입니까? 저는 자동차 정비와 자동차 공학 다 하니까 좋습니다. 하고는 이쪽도 자동차 정비와 자동차 공학 하니까 좋습니다. 여기도 자동차 정비와 자동차 공학을 하니까 좋습니다. 근데 저는 자동차 정비만 하는데요 하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강의는 지금 칠판에 있는 것처럼 자동차 정비를 별도로 합니다. 자동차 정비. 그래서 이 책 뒤에 보시면 뒤에 보면 기출문제 하고 나와 있지. 자, 기출문제 해서 책 뒤에 페이지 523쪽입니다. 여기에다가 뉴 기출문제 하고 나왔습니다. 기출문제가 아니라 이거 기출문제 복원입니다. 그럼 몇 년도 거냐 하면 2016년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거 복원했습니까? 에듀피디에 시험 보신 분들이 이런 거 나왔습니다 하고 올려준 거야. 이거 올려놓은 거 가지고 복원을 한 건데 제가 보니까 1번부터 쭉 봤을 때 섞어서 막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50문제로 봅니다. 50문제 봤으니까 자동차 정비가 25문제, 자동차 공학이 25문제더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확실하지 않지. 왜냐? 시험 보고 오신 분이 이게 정비야, 공학이야 애매합니다. 저도 애매해요. 그래서 자동차 정비하고 자동차 공학하고 도대체 무슨 차가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저도 정비는 정비고 자동차 공학이다 해서 시중에 자동차 공학책을 봤습니다. 공학책 보니까 이게 경향이 군무원 시험하고는 너무 안 맞아.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출제위원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지.
근데 이분은 지금 현재 출제위원이 아니고 옛날 꼭 써야 돼. 또 잘못될 수 있으니까. 옛날 맞나? 옛날. 예전에 한 10년 전이 옛날. 맞죠? 잘 몰라요. 국어가 애매하지. 한 10년 전에 약 대충 이 정도쯤에 출제위원이셨던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거의 정년 연세 되신 분들이지. 물어봤더니 웃더라고. 똑같아 그러더라고. 자동차 정비하고 교수님 자동차 정비하고 자동차 공학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씀이 똑같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했지. 제가 군무원 자동차 책을 쓰고 편집을 하고 썼다 그러면 혼나요. 자동차 정비 편집을 하고 이제 공학을 편집을 하려니까 너무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책을 따로 만들려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정비는 말 그대로 자동차 정비고 자동차 정비 중에 이론편, 개념 도하기 이론 이렇게 들어가는 거로 보고 자동차 공학은 개념에다가 도하기 여기서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정비에 관한 이론이에요. 정비에 관한 이론. 개념에다가 정비에 관한 계산 문제가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계산 문제도 자동차 정비에서 계산 문제 나오지 않습니까? 요거는 좀 쉬운 쪽이고 자동차 공학의 계산 문제는 연력학하고 도하기 유체역학하고 도하기 제어가 포함돼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네 알겠습니다. 여기다 더 따지면 돼 안 돼? 안 되지. 나와가지고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분 전공이 이쪽이니까 그래. 그래서 요거는 안 나온다고 보고 요거하고 요거가 포함된 계산 문제에다 도하기 여기다 뭐 집어넣어? 개념 들어간 계산 문제가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이제 편집을 할 때 자동차 정비에 관한 거를 100으로 잡자는 겁니다. 100으로 잡으면 자동차 공학하고 자동차 공학 나갈 때 우리 타이어 한번 봅시다. 타이어 중요하죠? 타이어 나가는데 자동차 정비에도 타이어는 얘기합니다. 자동차 공학도 타이어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책은 자동차 정비 및 자동차 공학 이렇게 놓고 이 책 자동차 정비 위주로 강의를 쭉 나갈 겁니다. 쭉 나갈 거야. 그러면 이제 자동차 공학은 자동차 공학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여기서 잠깐 얘기하면 책을 자동차 정비 및 자동차 공학 나왔어. 그럼 이제 얇게 하나 만들어서 이쪽에 있는 거를 한번 자동차 공학만 한다는 분은 자동차 정비 이 책 가지고 요거를 정리를 한번 합니다. 정리 한번 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하면 자동차 정비도 시험 보고 이거 공부했어. 인강 보고 그다음 자동차 공학합니다 하는데 요거 들어가면서 같은 책으로 하면서 뭐 한번 하는 거야. 정리를 한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딱딱 중요한 것만 딱딱 줄치고 넘어가는 거야. 정리를 하고 도하기 아까 얘기한 열이나 유체 역학을 포함한 계산 문제 와 그다음 기구학이 들어갈 수 있어요. 기구학 요런 거에 대한 문제는 좀 얇게 자동차 공학으로 책을 하나 따로 만들어서
제가 칠판에다 쓰는 게 너무 힘들어. 그렇다고 자료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제가 인터넷 강의를 쭉 해봤더니 자료가 하나 없어요, 이런 말들이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요거를 얇게 자동차 공학 책만 정리된 거, 연료체 역학, 계산 문제 해가지고 쫙 한번 나가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자동차 정비에 대한 OT입니다. 그래서 책은 자동차 정비 및 자동차 공학으로 나가는 게 제가 욕을 좀 덜 먹을 것 같아. 왜냐? 자동차 정비 하나 만들어 놓고 딱 하나 만들고 자동차 공학책 하나 딱 만들었어요. 2개 만들었는데 이거하고 이거 2권 탁 샀더니 여기 자동차 공학이 자동차 정비에서 몇 %는 나와야 돼? 한 80%는 나옵니다. 아, 그리고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거 없이 자동차 공학 써져 안 써져? 안 써지잖아. 그럼 흡입, 압, 폭, 배 이거 없이 자동차 공학을 한다. 말이 안 돼. 그럼 여기서 갖다 백혀야 돼. 갖다 백히면 약 몇 %가 들어와? 80%. 도하기. 이거 일로 들어가면 아이고 책값이 또 달라지잖아. 그럼 사실 여러분들 지금 시험 보신 분이 뭐라고 그래? 이야 정말 치사하다. 돈을 어떻게 이렇게 벌려고 똑같은 거 2개 만들었냐? 이런 말 해 안 해? 하죠.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렇게 자동차 정비는 기본으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 자동차 공학을 좀 얇게 별도로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자료실에 줘주세요. 그럼 자료가 없어지거나 또 그런 일이 생겨. 그래서 요거를 얇게 만들어서 책자로 만들어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저도 욕을 좀 덜 먹고 왜? 자동차 정비와 자동차 공학을 한 번에 쭉 훑어. 그러면 여기 자동차 정비 공학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은 책자 하나 가지고 요거 섞은 거 작은 책자 하나 가지고 나가면서 자동차 정비 요약이 들어갈 겁니다. 자동차 정비 요약하고 그 다음 여기에 들어가서 공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같은 책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정비하시는 분은 당연히 이 책 보셔야 돼. 근데 저는 자동차 공학만 합니다. 자동차 정비는 안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지. 그럼 자동차에서 자격증이 뭐 있습니까? 자동차 기사가 있습니다. 물론 위에 차량 기술사가 있습니다. 차량 기술사, 자동차 기사, 자동차 산업기사, 자동차 정비죠, 정비. 자동차 정비 기능사가 있습니다. 요즘 기능사는 CBT로 나오는 거지. 근데 제가 이렇게 돼가지고 저는 기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산업기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기능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냐? 자동차 정비가 나와. 즉 다시 얘기해서 기관이 나오고 셰시가 나오고 전기가 나옵니다. 요거 3과목을 보면 요게 기능사. 여기다가 도하기. 일반 기계를 도해. 그럼 일반 기계를 도하면 요게 자동차 산업기사입니다. 여기다 도하기. 연력학을 도해. 그러면 요게 자동차 뭐가 되는 거야? 기사 1차 시험이 되는 겁니다. 1차.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보자. 자, 기능사, 기관, 셰시, 전기 해가지고 요거 CBT로 컴퓨터로 보는 거예요. 60문제 나옵니다. 60개 중에서 기판 60개 중에서 60문제입니다.
66이 36개 나오면 붙습니다. 그럼 1차 합격하는 거야. 60점 이상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60점이면 합격이야. 1등을 해야 돼. 1등 해야 돼요. 왜? 1차 시험 보고 2차 면접 있죠. 이게 아주 압박 면접이에요. 압박 면접으로 군무원스럽게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군인도 아니야. 사회인도 아니야. 군무원스럽게 직업의식을 갖고, 이거 직업이에요. 직업의식을 갖고 면접을 잘 해줘야 돼. 이 면접이 엄청난 압박 면접 들어갑니다. 근데 1차에서 1등한 친구는 뭐 10명 뽑는다. 1등한 친구 웬만해선 면접에서 통과합니다. 2등한 사람도 통과합니다. 밑에서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무조건 1등을 목표로 가야 된다. 전 평균 점수 필요 없어요. 평균 점수 필요 없고 1등을 가야 된다. 2등 해도 되는데 일단 1등을 목표로 가자는 거지. 그러면 기능사 시험을 봤을 때 60문제 중에 몇 개 정도 맞아야 됩니까? 50개 정도 맞았다. 그러면은 기관하고 셋이 거의 다 맞은 거야. 경기 조금 틀리고. 그런 분들은 자동차 정비 안 들으셔도 좋습니다. 안 들으셔도 돼. 그럼 여기서 산업기사는 일반기계가 들어가지. 자, 일반기계가 딱 들어가는데 역시 80문제입니다. 80문제 중에 일반기계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68이 48개인데 60개 이상 나온 사람. 60개 이상. 그러니까 68, 78이 56, 평균 75점 정도 나와야 돼요. 요건 평균 75. 산업기사는 75점. 기능사는 66이 36, 76이 42. 이것 또한 75점. 기사는 한 80점. 이 정도. 왜냐하면 자동차 정비 기사 있으신 분은 아마 7급 정도 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9급 시험 보시는 분도 있지. 5급, 7급, 9급 시험 과목이 거의 대등소이하죠. 그래서 7급을 노리건 9급을 노리건 별 상관은 없다. 그러나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에서 최소 75점이나 80점 나오신 분은 자동차 정비를 안 하셔도 됩니다. 혼자 공부하셔도 충분히 혼자 할 수 있으리라고 봐. 근데 이게 저는 70, 80점 맞았습니다. 근데 공부한 지 뭐 한 7년 지났습니다. 그럼 새로 하셔야 돼. 새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분들은 자동차 정비를 안 하셔도 돼. 그러니까 이쪽에 항공정비, 항공지원에서 자동차 정비, 제가 항공지원 9급 보겠습니다. 책 사서 혼자 보셔도 좋습니다. 뭐 90점 나왔으면 80점 정도 나왔으니까 충분히 혼자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제 강의를 같이 시작해야 되는 분은 자동차 정비는 자동차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보는 데서 70점 정도 이하 나오시고 합격하신 분들. 이하로 자격증 취득. 그럼 제가 70점이다 해가지고 기능사를 봅시다. 우리 60문제 나와. 그럼 60문제에서 몇 개 나오는 거야? 6, 7이 42개 맞은 거야. 그러면 기능사 시험 보신 분들 솔직히 60문제 중에 42개를 다 알고 풀었어요? 아니잖아. 한 35개 정도 알고, 그러면 25개 정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찍은 거잖아. 그러면 4개 중에 하나만 했다. 4, 7이 28. 4, 7이 28. 너무 많은가? 5개 찍어서 하나 맞았다. 그럼 5, 25. 5개는 찍어서 맞은 거로 보는 거야. 그럼 이게 약 40개잖아. 그쵸? 그럼 42개, 6, 7이 42 맞았다 하면은 그냥 35개에서 6개, 36개 맞아야 합격하는 거니까 6, 6이 36이잖아.
한 35개 알고 과목 낙제 없고 찍어서 한 5개 맞은 거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이런 분들은 제 강의를 들으셔야 돼. 또 자격증 따신 지 5년에서 7년 됐습니다. 직장생활 하셨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많이 잊어먹었어. 그런 분들은 다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동차 정비를 하는데 에듀피디에서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강의를 들으면 그다음 저는 적중을 또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시험 봤는데 저 책에서 3개 나왔어요. 야, 이러면 너무 심한 거지. 그래서 적중도 되고 시간도 줄일 수 있는 과목이 가는 게 강의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정비는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강의는 어떻게 합니까? 하고 나오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분이 있어서 그래요. 저 자격증 없습니다. 자격증 없음 하고 되니까 가산점이 없는 거야. 가산점이 없습니다. 없어도 관계없어. 왜? 시험 성적이 높게 나오면 되는 거야. 그래서 시험 성적을 높게 해서 합격점 나오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다른 과목 보지만 자동차 정비 25문제 나온다고 쳤을 때 25개 다 맞으면 되겠지만 24개 충분하지. 자동차 공학도 조금 어려워. 그럼 25개에서 역시 얘도 24개 정도 맞았다. 그럼 뭐 넉넉한 거지.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강의를 해서 맞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맞는데 뭐를 줄여야 돼? 시간을 줄여야 되지. 이게 시험 문제가 어떨 땐 되게 어렵게 나올 수 있어. 그러면 24개 이하가 나와도 등수 안에 들어가면 돼요. 5손가락 안에 5등 안에 들어가면 붙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성적을 높게 만들어야 돼. 성적을 높게 만들어서 가산점은 관계없다.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을 또 저랑 같이 강의하면서 제가 챕터별로 딱딱딱딱 나가니까 시간이 많이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공무원 자동차 정비 과목에서 강의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시간 절약하고 고득점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니까 이제 뭘 넣어야 돼? 여기 학원 에듀피디에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비용 지불한 만큼 시간도 줄이고 고득점도 나올 수 있다. 또 자동차 정비에 기출 문제가 너무 없어요. 제가 이거 만들면서 문제 복원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최선 부탁하는 겁니다. 다음 해부터는 뒤에 복원 문제를 좀 확실히 넣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 보신 분들이 정비, 공학, 하는데 시험 보시고 시험 보는 당일 시험 보고 딱 나와가지고 자동차 정비하고 자동차 공학을 쭉쭉쭉쭉 좀 써주세요. 써서 이게 제 메일입니다. hongkirl 여기다가 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정비 쭉 공부하시다가 또 자동차 공학 공부하시다가 카페를 꼭 들으셔야 돼. 카페 같은 카페 카페인지 잘 모르겠어요. 요게 자동차 군무원 카페들이 있습니다. 예, 군무원 카페 들어가셔서 혹시나 거기서 나온 자료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자료를 좀 복사도도 괜찮습니다. 스캔 받아서 자료가 있으시면 여기로 보내주시면 제가 강의하는 도중에 보내주시면 제가 그걸 반영해서 문제를 만들어서 복원을 해야 되지. 복원해서 문제를
풀어놓겠습니다. 그래서 제3, 제4 당부하는데 시험 보신데 카페나 자료가 있으면 보내주시고 시험 보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가 책을 복원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은 붙으셔야 되는 거고 복원해 주셔서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복원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 정비는 차량 5급, 7급, 9급, 전차 5급, 7급, 9급 같은 과목 보죠. 자동차 정비와 자동차 공학. 항공 지원은 5급, 7급은 같은 과목 봅니다. 그래서 여기 자동차 정비는 9급은 항공 지원 9급은 그냥 자동차 정비만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 차량직 5급, 7급, 9급, 전차 5급, 7급, 9급, 항공 지원 5급, 7급은 같이 보는데 여기서 자동차 정비를 쭉 나가고 자동차 공학은 이 책 한필 출판사에서 나온 자동차 정비 및 자동차 공학을 요약하고 그 다음에 개념. 이 개념은 주로 어디서 내가 가져오려고 그러냐 하면은 차량 기술사 문제입니다. 그럼 차량 기술사 문제는 이거 한 문제당 1시간씩 쓰는 거야. 그럼 이거 그대로 냅니까? 이러면 안 되지. 문제를 군무원 문제에 맞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 정비기사. 자동차 정비기사 2차 시험이 실기가 있고 필답형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2차 시험은 이건 복원 시험 문제를 안 줍니다. 1차는 시험 문제를 줍니다. 그래서 이 필답형 문제를 복원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맞도록 만들면 이게 자동차 공학이 아니겠느냐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정비와 자동차 공학을 책을 하나로 만든 이유를 설명하고 자동차 정비만 보겠습니다 하는 분은 쭉 보시면 돼요. 근데 자동차 정비와 자동차 공학 보는 분은 자동차 공학에서 요약이 들어갑니다. 이 요약 보고 이해가 다 되시면 돼요. 안 되면 자동차 정비를 다시 들으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자격증이 없다. 자격증이라고 하지 말고 가산점입시다. 가산점이 없습니다 하는 분은 더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강의하는 거는 20대 친구들이 공부하는 거를 기준으로 안 잡습니다. 되게 조금 연세가 많으신 분 40대 이상, 그러니까 공부하신 분도 조금 오래되신 분들 위주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정비 들어갈 때 다 아시죠? 이런 말들은 절대로 안 합니다. 또 혹시나 계산 문제 나오면 계산 문제 우리는 손으로 푸는 거예요. 손으로. 계산기 써 못 써? 못 쓰죠. 저도 여기서 손으로 계산을 전부 합니다. 그래도 강의 중에 가끔 문제가 나오고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런 거 질문하지 마세요. 차량직이 좋아요? 전차직이 좋아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군무원이니까. 차량 고치는 게 쉬워, 전차 고치는 거 쉬워. 그건 가서 배우는 거야. 전차 같으면은 차량은 운전 학원에서 자동차 정비 학원에서 차량 정비는 조금 가르쳐. 다는 아닙니다. 조금 가르칩니다. 근데 이 전차는 어디서 가르쳐? 가르치는 데 없죠. 그럼 여러분들이 들어가는데 차량 들어가나 전차 들어가나 딱 보셔가지고 내가 적성이 어디가 좋겠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차량과 전차 중에 여러분들은 시험은 어떤 과목을 보고 합격점은 어떠냐 이런 걸 봐야지.
자, 합격 점수와 모집 인원 있죠. 이것도 또 군무원 뽑는 데가 육군, 해군, 공군, 또 뭐 있어? 국방부 네 군데죠. 그 중에 어디다 지원할까? 이것도 또 고민 많이 하셔야 돼.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에듀피디에서 전화 걸어서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운명이에요. 내가 차량직 군무원 갔습니다. 그러면 정년퇴직할 때까지 차량이야. 내가 전차직 군무원 갔습니다. 그러면 정년퇴직할 때까지 전차야. 그렇죠? 내가 항공지원 갔습니다. 정년 끝날 때까지 항공지원에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성이 어디가 좋겠다 하는 거는 인터넷으로 좀 찾아보셔서 만들어 보시고, 합격 점수는 제가 찾아보니까 에듀피디밖에 없어. 왜? 군무원이 이런 차량, 전차, 항공지원 이런 거 하는 데가 에듀피디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은 접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돈을 내셨겠지. 그러면 제가 해드리는 건 뭐야? 정보와 많이 모아야 되겠지. 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시간을 좀 세이브 시켜야 되겠지. 그렇죠? 그리고 다른 책 보다가 의문사항이 생겼어. 아까 제 메일로 문제를 탁 찍으세요. 문제 찍어서 이거 저는 해설이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답이 몇 번인데 제가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는 걸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실히 답변을 해드립니다. 근데 내가 모르겠어. 그럼 어떡하면 돼? 자동차과 제가 강의를 나가. 시간 강사예요. 거기에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되죠. 자동차 교수님들한테 제가 물어봐서 이거 답이 어떻게 돼요? 그때 얘기해야 돼. 군무원에서 물어본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분들이 이건 이렇게 돼서 답이 이겁니다 라고 합니다. 그럼 저는 그걸 잘 듣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전달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메일로 보내주시면 메일에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합니다. 목적은 합격입니다. 그렇죠? 열심히 하셔서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게 아니야. 짧은 시간을 들여서 최대한의 성과를 내서 합격하시고 그 다음에 2차 면접 잘 보시고 그래서 사회 군무원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심히 하셔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오리엔테이션을 마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